아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대기업을 필두로 되게 탑다운으로 이제 오더가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왜 AI 검색했는데 우리 브랜드가 안 나와? 왜 경쟁사는 나와? 이러면서 이제 실무자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GEO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키 인사이트를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고객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체감하고 계시죠? 우리도 고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색하지 않고 AI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나온 답변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 그리고 브랜드 발견, 그리고 구매 결정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가 이제 접어들고 있어서 구글의 UCP가 출두되면서 이제 점점 더 커머스를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6년 2월부터 챗GPT의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 맥락에 우리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페이드 관점의 AI 검색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맥락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그 고객 여정도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B2B도 구매 여정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공급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소비기업이, 수요기업이 AI 챗봇에서 리서치를 시작하고 이제 구매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소프트웨어 리뷰 플랫폼인 G2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챗GPT를 통해서 구매 여정을 시작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 넘었고, 가장 신뢰하는 채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54%가 젠 AI 챗봇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2C든 B2B든 시장 업종과 구분 없이 AI가 너무 중요한 채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지 않는 제로 클릭 시대가 된 거죠. 아마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더 이상 클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의 행동을 성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오가닉 트래픽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 현상은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클릭들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AI 답변에 링크가 인용되어서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트래픽입니다. 저희는 그걸 AI 유입 트래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새로운 오가닉 마케팅의 새로운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AI 답변에서 이미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와 설득이 반 이상 된 상태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의 그 수행 결과를 보더라도 AI를 통한 유입된 분들은 체류 시간도 높고 전환율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도비에서 미국의 이제 그 유통 소매점 1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더 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AI 트래픽이 한 400%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 트래픽을 통한 구매 전환은 42%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AI라는 채널을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의 성장을 만들기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현상은 이제 AI가 나를 대신해서 리서치도 하고 추천도 하고 요 그 구매 퍼널의 앞단계의 여정을 이제 대신하면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새로운 고객이다라는 관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가져가는 그 트래픽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30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AI와 에이전트 성장으로 사람의 트래픽보다 봇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더 늘어날 거다. 사람의 트래픽보다 앞서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키 인사이트를 봤을 때 이제 AI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AI는 어떤 브랜드를 답변에 넣어주는 걸까? AI의 답변 생성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EO 죽었다, 뭐 SEO는 GEO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GEO는 SEO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SEO는 GEO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EO만 했다고 GEO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EO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브랜드의 엔티티를 웹 세상, 디지털 세상에 깔아두는 일이고, GEO는 좀 더 확장해서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를 제3자들도 동일하게 언급하는지,
이거에 대한 맥락을 쌓는 것이 GEO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SEO도 GEO도 결국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SEO가 먼저다, GEO가 먼저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취해야 되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거에만 메모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 반드시 답해야 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AI는 어떻게 답변을 생성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업무에서 일상에서 쓰시고 계실 텐데 AI가 답변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되는 것은 질문입니다.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이게 너무 쉽고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고객의 질문을 우리가 알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의 질문에는 고객의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B2B 마케터인지 커머스 마케터인지, 그래서 지금 뭘 찾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맥락이 있으면 그 맥락에 대한 정보를 AI는 수집을 합니다. 이 정보를 웹이나 미디어나 리뷰, 그런 이제 외부 데이터를 서치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 수집한 정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추천해냅니다. 이 의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브랜드를 추천해서 그 다음에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이 답변을 보고 고객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혹은 브랜드명을 다시 검색해서 해당 브랜드 웹사이트로 가거나 이런 식의 플로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점을 공략해야지 AI 답변에 언급될 수 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어디일까요? 저희는 첫 번째, 여기 우리가 통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은 정보 수집하는 이 단계에 출처로서 인용되는 게 가장 우리 브랜드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 해석 단계에서는 이 AI가 봤을 때 우리가 수집한 정보 중에서 우리가 출처가 충분히 있고 거기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이 가장 높게 드러났을 때 이 의미를 이 브랜드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추천해서 그 다음에 결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직을 보면 답변 생성은 결과이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GEO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선 정보 수집 과정에서 우리 브랜드를 계속 언급하도록 이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GEO에서 답변 보장한다. 이런 것들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보 수집 과정에 우리 브랜드가 출처로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채널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브랜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채널, 온사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사이트 위에서 우리가 직접 다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이제 뉴스레터 이런 채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온사이트 말고 바깥의 사이트, 미디어라든지 소셜미디어, 그리고 리뷰 사이트, 그다음에 기타 웹 문서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사이트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로 나누어서 여기에 있는 콘텐츠들이 정보 수집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사실은 GEO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사이트는 남의 하는 얘기를 저희가 막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3자의 신뢰 증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단계로 고객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이제 관련된 엔티티를 정립합니다. 엔티티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브랜드의 명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단위들을 정립해 놓고 이를 우리 사이트에 가장 잘 구조화해 놓은 다음에 이 언어들을 오프사이트, 미디어나 소셜 각 채널에 일관된 언어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 GEO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전략의 통합이 되어야지 진짜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트를 관통하는 실제 인용되는 것은 페이지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가 인용이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AI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어놔도 AI가 못 보면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일단은 형식의 구조화가 필수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먼저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컨텐츠 전략을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제 형식적인 얘기는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컨텐츠 전략은 세션 4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나온 컨텐츠 전략에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EEAT 너무 중요합니다.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을 담은 컨텐츠는 변하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고 AI가 조금 더 좋아하는 컨텐츠들은 통계,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언급한다던가 인용으로 주제문을 구현하는 것들이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이고요. 콘텐츠를 최신화하는 것, 내용의 업데이트나 발행의 그 최신화하는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AI가 좀 선호하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국내 그 기업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저희가 컨텐츠 전략은 정성적인 게 많아서 그 부분은 다 볼 수 없고 형식의 구조화를 가지고 GEO 대응 현황을 이제 리포트로 발간했습니다. 혹시 이거 다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 가시기 전에 무료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관점으로 이제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의 점수를 이제 매겨서 현황을 보여드린 거였는데요. 이걸 다 모아보니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유효한 고객 수만 548개 기업을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각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신데 프롭테크, 핀테크부터 B2B 사스 커머스까지 다양한 업종을 분류해서 기업 규모별, 업종별 GEO 대응 현황과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이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이렇게 항목을 좀 나눠서 형식에 대해서 위주로 점수를 매겼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생각보다 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548개 평균 점수가 50점보다 낮았고요. 저희가 70점 이상을 우수 구간으로 보는데 매우 이제 위험한 수준의 점수가 있었고 특히 온사이트, 우리 웹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경우 54점 그리고 우리 바깥 채널의 점수는 37점으로 두 개 다 매우 낮은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점수를 이제 발라봤더니 온사이트는 대체로 다 5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는 오프사이트였다. 이 차이가 왜 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오프사이트는 뭐 미디어 관리도 해야 되고 소셜도 관리해야 되고 채널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그 채널 관리할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 조직적으로 이걸 풀어서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조금은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국내 브랜드 대부분이 AI 관점에서 그렇게 구조화해서 잘 읽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사이트, 오프사이트를 좀 나누어 보면은 웹페이지 구조와 항목 중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형식들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지 태그 나 타이틀 태그처럼 우리가 이제 링크 딴 데 공유하면 썸네일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해놨어요. 70점 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 이제 AI나 검색 엔진이 더 잘 읽는 요소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헤딩이라든지 뭐 스키마 마크업 이런 것들은 전혀 구현이 안 돼 있었고 특히 스키마 마크업은 반절 이상이 하나도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테크니컬 요소들을 갖추지 않은 현황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프사이트는 사실 이건 자본과 리소스, 뭐 시간, 비용 다 필요한 일이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조차도 점수가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PR, 소셜, 커뮤니티 그리고 기타 웹 문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점수해 봤을 때 가장 점수가 낮았던 거는 커뮤니티, 리뷰 이런 쪽의 브랜드 언급이 거의 발성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사이트 구분한 채널은 저희의 기준으로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봅니다. 미디어, 소셜, 커뮤니티 리뷰, 기타 웹문서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논의들이 북미에서 많이 논의가 돼서 저희는 이제 국내 관점을 조금 해석을 좀 다시 해봤어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레딧이나 G2, 링크드인이라는 그 외부 채널들 신호가 매우 강력한데 국내는 그런 채널이 없잖아요. 레딧, G2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황에 맞춰가지고 채널 전략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국내와 북미와의 차이점 채널들을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업종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 보시면 성장 단계별 주요 현황과 대응 전략을 간략히 요약해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을 위한 GEO는 사실 가장 중요한 코어만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 엔티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회사명, 서비스명, 핵심 슬로건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웹사이트에 구조화한 다음에 이제 지식 그래프도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한다거나 나무위키 생성한다거나 너무 쉬운 요소들이죠. 이런 것부터 이제 점차 이제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중견기업을 위한 GEO. 저희가 성장기라고 정의한 이제 부분인데요. 컨텐츠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 정립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웹사이트나 블로그가 있는데 AI가 인식할 수 없는 구조로 된 사이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을 구조화해서 AI나 검색 엔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정도 단계면 이제 외부 이제 PR이나 외부 채널 관리를 좀 하시면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너무 쉬운 지식 그래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대기업. 여기 대기업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대기업들은 사실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브랜드가 컸기 때문에 이 외부 채널에 브랜드 언급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오프사이트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어려운 것은 이 흩어진 정보가 다 다른 언어로 우리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PR, 소셜, 뭐 기타 등등 마케팅 담당자들이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웹 혹은 AI에게 인식되고 싶은지 언어를 먼저 정립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언어를 웹사이트에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대기업들이 웹사이트를 뭐 십수년 전에 만들고 개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들은 이제 AI나 검색 엔진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좀 이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리포트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직 그 GEO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게임이다. 대기업이라고 잘하고 스타트업이라고 유리하고 이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업종별로 나눠보니까 다 어느 정도 좀씩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중에 우수한 기업은 6%뿐밖에 없었습니다. 이 6% 중에서도 아직 선정되지 않은 영역이 좀 많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위 6% 기업의 이제 어떤 전략이 궁금하잖아요. 네, 봤더니 이 8개의 축들이 어디 하나만 우뚝 솟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GEO 성과는 캠페인 한번 잘해가지고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에 일관된 언어로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구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GEO는 새로운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 컨텐츠 마케팅, PR, 소셜 리뷰 관리, 이거를 하나의 언어로 AI 관점에서 통합하는 일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GEO 리포트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네, 여기 그 부록을 저희가 되게 신경 써서 넣었어요. 체크리스트,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넣어놓고 용어 사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오프사이트 주요 채널들 비교를 넣어놨으니까요.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홍보를 잘 하지 않는데 너무 이 GEO가 중요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통합하는 플랜을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 구조화, 콘텐츠 제작, 성과 리뷰 요거는 원래 했던 건데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채널을 통합해서 이제 PR과 그리고 브랜드 소셜 계정이나 이제 웹 디렉토리 문서를 생성해서 지식 그래프 만드는 것들을 하반기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POC 형태로 시작해보고 싶은 고객사분들 계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